이 노래는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있습니다. 부산 나오시죠. 호재가 만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조금 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군사 최고 담당자끼리의 군사 부분 합의서도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여 동안 합의문 내용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전문가분들 나와 있는데요.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계속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통일외교부의 김경진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9월 평양 공동선언문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겠죠. 네. 김경진 기자께서 요 나온 평양 공동선언문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두 정상이 오늘 서명식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내용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그야말로 뉴스 속보여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 비핵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4.27 판문점 선언도 확인했지만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서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자가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겠다. 이것도 유관국이 직접 참여하는 상태에서 폐쇄하겠다고 남북이 합의 사항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도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폐쇄를 미리 약속한 건 아니고요. 이 미국과의 협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군사 합의서 내용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군사 합의서 내용을 저희가 좀 크게 요약하면 육해공, 이 하늘, 바다, 땅 이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이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사격 훈련이나 야외 기동 훈련도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이 갔던 바다, 해상 부분인데요. NLL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일단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그리고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80km를 완충 수역으로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분이죠. 공중인데요. 여기는 이 동부의 40km, 서부의 20km까지 이 공중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지하는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비무장지대 내의 GP 철수를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DMZ 내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좀 제한적인 조건을 걸었는데 이 GP 철수를 모두 하는 걸 목표로 삼되 일단 이번 군사비서에서는 일부분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GP의 상호 1km에 근접한 남북의 GP 각각 11개씩을 우선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실은 지금 현재 GP 상황을 보면 남측보다는 북측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철수를 할 때는 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철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합의서를 보면 각각 11개씩로 숫자를 맞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군사 부분 합의 주요 부분 김경진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우리가 지금 평양 전체 우리 이번에 나온 이 합의서 성적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원래 학교에서는 성적이 짜기로 유명한데요. 저는 거의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인데, 물론. 아, 그러십니까? 네, 90점. 그래서 100점은 왜냐하면 지금 숨어있는 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카드를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번 회담의 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까 우리 홍민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상당 부분 전진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계속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고서도 실제로 신고서에 관한 것들을 미국한테 어떤 부분을 양보, 물론 상응 조치를 얘기할 것 같고요. 그 상응 조치는 아마 순서상은 종전선언을 우선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그 신고서에 대한 확약 정도와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상당 부분 의견을 좀 나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군사 조치가 원래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예상됐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비판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북한의 핵은 그냥 두고 실질적으로 재래식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데, 아까 이제 불균형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핵화 부분과 연결이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일종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스태핑 스톤이 됩니다. 이게 결국 한반도의 진정한 진정한 전쟁이 멈추는 종전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 구현 안에 비핵화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마 그런 점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아까 처음 두 정상이 나왔을 때 김정은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후한 점수를 주시고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개된 이면의 합의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예, 저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의 합의가 나왔고, 사실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세부적이고 충돌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 충돌을 방지해 보려고 상당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소화하는데 상당한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상당히 방대하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꼼꼼하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모두에서 핵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27 때는 비핵화 발언이 없었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했는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핵 없는 세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비핵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상에서.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도 기존의 선언적 조치에 해당되는 선언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서 구체적 행동 조치에 대한 얘기가 명시됐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4.27 때는 그냥 완전 비핵화 합의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영변 핵시설부터 비롯해서 이후에 상응한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화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로 봐야 되고 다만 여기에 이제 상응 조치로서 미국이 뭘 취해질 거냐라는 미국의 시간표가 이제 여전히 미지수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아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합의 내용 또는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 이후에 취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렇죠. 시간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윤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평양 공동선언이 성적표가 좋습니다. 이거 들고 이제 미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뭔가 조금 뭐랄까요. 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장엄함,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심각함을 좀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문화는 왜냐하면 배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 옆에서 전문 분야의 담당 주무 부서의 장이 이것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단독 회담을 쭉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는 앞부분은 합의가 됐고 정말 아까 말한 숨어있는 이 부분 결국 이 카드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앞으로 깊은 수기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얘기할 게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잠시 하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외신들 그리고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프레스센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 평양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죠. 동대문 DDP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현택 기자, 조금 전에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각국 취재진 분위기 정말 궁금한데요. 네, 프레스센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선언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이 생중계됐습니다. 또 남과 북의 군 수뇌부가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도 전해졌는데요. 이곳에 모인 각국 취재진들은 점심시간이지만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격인 회담 결과를 분주하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또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중계석에 오기 전에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북한이 몇 가지 비핵화 조치를 추가로 내놓은 만큼 이제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재개 여부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현재 옥류관에서 오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기도 한 만수대 창작사를 찾아서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인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릉나도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일반 관객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게 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예술 공연에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틀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DDP 프레스센터에서 황현택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두 번째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합의서가 어떤 내용일지 그게 바로 초기의 관심사였는데요. 시민들 이 합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울광장에 취재기자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정상회담 결과 시민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자세한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에는 이 정상회담 관련 생중계 소식을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생중계가 시작되자 일부 시민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텅 비었던 스크린 앞에 335 모여 방송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걸음을 멈추고 생중계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담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날인 만큼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이 나오자 멈춰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도 일부 보였습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내놓은 이번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평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해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곳은 황해도를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염기석 기자. 자,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민들 관심이 많았는데요.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민들은 일단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내용에서 이곳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곳 연평도는 1.5km만 배를 타고 넘어가면 북한 측 해역에 들어갈 정도로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어민들은 군사적 통제 때문에 평소 북방 한계선 부근에 잘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NLL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해전과 북한의 포격까지 있었던 분쟁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어떤 형태로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해 5도 주민들은 어장 확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의 구체적인 어떤 요구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야간 조업 허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해가 지면 조업을 멈추고 입항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현지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해 5도 NLL 일대 해상에 바지선을 설치해서 남북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파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해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서해 5도와 북한 옹진반도는 황금 어장으로 꼽히는데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중국 어선들이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분쟁의 바다를 종식하고 평화의 바다가 정착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어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염기석 기자가 연평도에서 전해왔습니다. 이번엔 각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반응 차례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한밤중이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미리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완수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밀하고 신중하게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핵화였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미국 내 평가 어떨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정부로서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벌어졌던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타개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거나 대기업 총수단 방북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한 점,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등을 볼 때 대북 국제공조 이완으로 비핵화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7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 특파원,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외교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논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합의가 나옴에 따라 교착됐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소식을 속보로 내고 있는데 아직은 관련 내용을 전하는 수준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난 뒤에 논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계속 중국 쪽을 한 3번 정도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미국은 중국 배후론을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좀 움츠러든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입장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중국은 일단은 남북 간 대화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지켜보려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과거 참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한 발 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남북 간 이번 정상회담 도중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로 인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남측과 북측의 노래가 함께 어울린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직접 보시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공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들과 대담 좀 더 이해가 보겠습니다. 자, 군사분야 합의서를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세 곳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무력 행위가 금지가 됐습니다. 상당한 진전이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비핵화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비핵화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의미가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홍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에 가까운 할 만큼 굉장히 아주 담대한 네. 합의들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김경진 기자 여기서 네. 한번 우리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죠. 네,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사실. 아까 그렇죠, 네. 이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송영무 장관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만 봐도 두께가 거의 한 이 정도 될 정도로 내용이 55장이었어요. 네, 내용이 방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께서도 방금 육해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군사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나왔는데 일단 먼저 이 땅에 대한 이 지상 적대 행위 중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이 남북으로 총 10km, 이 10km의 지역을 완충지대로 형성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대 안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이나 어떤 다른 야외 기동 훈련도 완전히 중지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졌던 부분, 아까 연평도 중계차도 연결을 했지만 NLL을 어떻게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합의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이번에 보면 NLL과 관련해서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서해의 해상 평화 수역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이 북측 초도, 그리고 이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정도를 완충 수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은 분쟁의 바다였다면 어떤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를 했고, 이 남북의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 어로 구역도 조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큰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공군 영역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 공중 적대 행위를 중지한 구역을 대폭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 쪽으로는 총 40km, 이 서부 쪽으로는 20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육해공 이외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비무장지대 내의 GP 철수를 일부 합의했습니다. 네. 이 DMZ 내에 모든 GP를 철수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올해 안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남북의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시기까지 박았죠. 네, 시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공동 유해 발굴을 합의를 했다는 점인데요. 정확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 철원 화산머리 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우선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을 한 다음에 유해 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6.25 전쟁 당시 어떤 상당한 격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이 남북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이것도 역시 최초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남북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마지막으로 또 주목할 부분은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한강 하구 부분을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먼저 남북이 공동 수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민간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홍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이런 합의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고 나서 우리가 좀 약간 왜 이렇게 북미 교착이 지금 굉장히 쟁점화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굉장히 새롭고 또 어떤 면에서 기존에 이런 군사적 합의가 나온 바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바가. 왜 이 정도 수준까지를 합의했는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 우리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공동 합의문 전체를 보시면은 경협사안은 상대적으로 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 군사 분야는 크게 이렇게 커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와 특히 이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풀리는 국면을 염두에 두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확장성을 갖고 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의제가 군사 분야라는 거고, 군사 분야가 선도에서 어느 정도 치고 나가줘서 북한은 사실상 체제 안전 보장을 남북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 남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종전선언을 좀 촉진시켜줄 수 있는 역할로서 남북의 어떤 이런 군비 통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 뭐냐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이 여태까지 뭐 우발적인 충돌을 명분을 해서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경색 국면을 갖거나 아니면 긴장 국면을 가졌던 부분이 많죠. 역사적으로 70년 이상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가능한 수준에서는 계속 이걸 담았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군비 통제의 세부적 사항까지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계속 뭔가 종전선언이나 한반도의 어떤 이런 화해, 군사적 화해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다소 미국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이번에 군사 합의는 충분히 종전선언에 영향을 줄 수 그럼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 우회적으로든 직간접적으로든 굉장히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원래 국제 정치에서는 경제 분야는 보통 잘 협의가 되고 이게 군사적으로 넘어가면 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사실상 반대로 가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다 합의가 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진행이 돼도 군사 쪽에서 양보를 못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것도 풀리고 같이 경제까지 가게 되면 한꺼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전쟁의 공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도 문제지만 북한 주민이나 북한 당국자에게 주는 공포감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북한에서 계속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들의 핵을 포기할 경우에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의 군사적 열위, 다시 말해서 군사적 재래 군사에서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뒤처지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건 북한의 체제 보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런 체제 보장의 특히 군사적인 우발 충돌이나 이 신뢰 구축 또 군비 통제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게 체제의 안심함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핵 폐기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 분야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요거를 보면 이제 비핵 관련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군비 보시는 거죠. 통제라는 것은 지역적 범주 내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차원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북한에는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반도에 뭔가 긴장이 계속 있다. 그거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동북아적인 문제라든가 미국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이 계속 해소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런 다양한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이행들이 미국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기 노력하는데 너희들도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주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으로 충분히 미국하고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있고 좀 뭐랄까 너희도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만큼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메시지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와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서 사실 좀 미국이 남북의 어떤 이행을 갖다 가로막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 봐. 그래서 약간 반미 정서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굉장히 뭔가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해될 경우에 갖는 부담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이유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인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정전협정 준수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죠. 지금 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이 이제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자세를 보였거든요. 첫 번째가 이산가족 찬성한다, 지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군비 통제. 지금 군사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건 전체적으로 정전 체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통제 부분도 찬성한다. 그러나 세 번째 개성 부분. 이게 이제 연락사무소도 개성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굉장히 곤란해했고 연락사무소를 개통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 한국에게 요구하기를 미국이 동의했다는 표현을 절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이번에 옮겨오면 경제 부분은 사실상의 준비 과정이고 뭔가 로우키로 집어넣고 이 군비 통제는 미국도 사실상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 밀고 나가는 적어도 한 발 앞서가면서 미국을 견인하는 비핵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도 그렇지만 군사분야 합의서가 생각보다 아주 실질적이고 대담한 결정들이 담겨 있어서 평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진 기자랑 평양 공동선언에 관해서 좀 조목조목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겠죠? 네. 자, 비핵화 관련해서 네. 합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 합의를 하고 난 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김 위원장이 한 게 사실 처음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만큼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판문점 선언 이후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일단 비핵화보다 우선 이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로 더 구체화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판문점 선언의 어떤 군사 분야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합의서를 부속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일단 1번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비핵화 부분. 그렇죠. 또 다른 게 하나 떴는데 2번 교류 협력 증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번에 남북 관계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 안에 서울로 오라고 초청을 했고 김 위원장이 그걸 수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만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상당히 교류 협력이 증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이 공동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미국과의 또는 국제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또 서해 경제 공동특구, 또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을 협의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이라든지 또는 방역,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인도적 협력 강화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이 17일 브리핑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답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산 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소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 가족들의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를 교환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화상 상봉 시설이 지금 여러 개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9월 평양 공동선언 보면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눈에 띄는 점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중 평양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가을이 왔다. 공연이 되겠죠. 이거를 10월에 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이 평양예술단이 다음 달에 서울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는 앞으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단일팀으로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주목할 부분이 2032년에는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14선언 이제 곧 다가오는 10월 4일이죠. 14선언 11주년 행사와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남북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류 협력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준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비핵화의 진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근데 단순히 폐기한 게 아니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속에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 예전에 지난번에 4월 달에 풍계리 행식실험장 폐기를 할 때는 이 참관단이 없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논란조차 미리 사전에 방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역시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 그러니까 동창리 시험장 폐기나 어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사항으로서 평양 공동선언에 담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아까 홍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만간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내가 초대를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방문을 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라 함은 올해 안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정확한 시를 못 박았는데요. 홍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방문이라는 거는 연내한다라는 시간을 못 봐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전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진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잘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모양새가 잘 안 나겠죠. 그리고 그런 진행 자체가 사실상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남북의 어떤 그 정상의 답방 형식도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무리하게 만약에 비핵화 메시지가 부정적이었다면 그렇게 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저는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했지만 정말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을까? 뭐 경호 문제도 그렇고 사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는 뭐 시내를 다 소개시키고 그렇죠. 컵퍼레이드도 가능할 정도로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기만 했고 한 번 온 것도 사실상 완전히 이제 통제된 판문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는 저는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서울에 바로 오긴 힘들 거다. 그러면 한 번 더 제주도를 한번 거쳐서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연내라고 지금 얘기를 물론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 뭐 못 올 수도 있지만 이제 경호 문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지금 거의 이렇게 우상화하는데 사실상 옛날에 그 올림픽입니까? 게임할 때 그 현수막 정도가 이렇게 비에 젖어서 이 버려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북한 사람들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방된 사회에서 와서 비난을 감수하고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많은 진전이 이룬 다음에 사실 환영받고 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저것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카드와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모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저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워낙 보수 세력들의 그 의사 표현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경호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요. 여튼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게 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저는 그러니까 서울 초청 그리고 가겠다라고 한 것과 같이 해서 문학 체육 분야 이런 쪽에서 크게 약속을 한 것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의지 그리고 친밀도 이런 것들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합의 내용 중에 올림픽 공동 참가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 개최까지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공동 체육 행사의 뭐 유치라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겨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2032년이라는 시간이 14년 정도 남았나요? 그게 그 정도 시간 남았죠. 그 정도 시간 안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또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진전됐을 때는 잠시만요. 네. 위원님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벌써 알려버렸네. 네, 김정은 핵사찰을 합의했다라고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결국 정보가 가장 잘 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트럼프 이런 반응을 올렸어요. 핵 사찰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이 어떻게 결국은 제가 저 부분을 생각 안 한 게 아닌데요. 네. 보통 새벽에 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잠 안 자고 기다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숨겨진 카드의 일종의 핵 사찰 합의는 사실상 신고보다 사실 더 한 판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서 제출이고 사찰을 해서 이제 검증하는 것인데 저 정도의 의사를 아마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트럼프가 날린 건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트럼프도 이제 기분 좋고 자기 입지가 살아서 사실 알린 거니까. 그때 역시 트럼프네요.
트럼프가 올린 트위터를 봤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종 협상을 통해서 핵 사찰을 허용하고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동창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웅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라고 트위터를 그러니까 아마 쓰시게 이게 내용이 아마 오늘 합의문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그 동창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참관,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은 이제 검증이 될 거고요. 그 얘기를 이제 아마 굉장히 핵사찰로 지금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영어로 뉴클리어 인스펙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동창리 참관을 북한은 참관이라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표현할 때는 그렇게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전체 뭔가 비핵화 리스트와 관련돼서 또는 비핵화 리스트 이후에 신공 검증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합의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표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라는 게 사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nuclear inspection이라는 것과 참관 이게 혹시라도 해석에 약간의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얼마만큼 이제 한미 공조가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이제 꾸준히 들리는 신호 중에 하나가 사실상 가기 전에 북한의 이 정도 수준의 양보가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가 만약에 지금 강경화 장관도 가기 전에 2번이나 폼페이오 장관하고 방북 직전에 통화를 했고 그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다면 저게 훨씬 더 한 발 앞선 그 신고서 제출과 사찰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지금 기다렸다가 이 합의를 보고 반응하는 거라면 지금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을 그냥 동창리의 검증을 뉴클리어 인스펙션 할 가능성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가 또 2032년 하계올림픽 동시 개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흥미롭다 또 이렇게 트럼프의 불렀는데요. 화법이 사실 그동안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경우를 좀 오용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하계 올림픽 개최라기보다는 사실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인데 트럼프가 좀 강렬하고 짧은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다렸나 봐요. 저는 저 두 번째 트위터 때문에 홍 박사님의 말씀이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앞에 놓고 저렇게 막 띄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일부 그 검증이라는 용어와 인스펙션이라는 그러니까 참관이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용어를 가지고 약간 뭔가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느슨한 검증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공식적인 사찰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본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이 포함된 참관단이 들어가서 실제 폐기되는 장면들을 본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느슨한 검증 수준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검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북한이 갖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강제적으로 당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참관 형태로 자기들은 표현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용어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다라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생중계를 트럼프가 시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감상을 실시간으로 참모들과의 어떤 교류 없이 바로바로 트위터로 올린 것 같거든요. 매우 흥미롭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밤 12시거든요. 지금 워싱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에 막혀서 그동안에 벌려놓은 건 많은데 수습이 안 돼서 사실 조금 구석으로 밀린 감이 좀 있죠. 그랬었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트위터로 열심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트위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 저기 보면 뉴클리어 인스펙션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핵 사찰을 허용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어떤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어떤 로켓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올린 시간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방금 전 워싱턴 시각으로 현재 워싱턴 시간이 오전 12시 20분 새벽
12시 20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써져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영웅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게 유일한 트위터가 아니고요. 또 다른 트위터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올림픽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또 본인의 감상을 표현하는 트위터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핵실험장 및 발사대의 연구 해체에 동의했다는 부분은 18분 전이네요. 지금 18분이 그러니까 12시 4분에 올렸습니다. 12시 4분에 올린 분이 있던데. 미국 시간으로 12시 4분에 근데 저렇게 올렸으면은 사실 그 어떤 북미 합의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네요. 뭐 여전히 저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트럼프는 이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합의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확 이렇게 뭐랄까 더 띄운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아마 또 다른 의미의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쭉 막 지금까지 사실 북한 문제 많이 안 올렸거든요. 중간에 소강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신나 있는 건 오랜만에 올라온 북한 관련 트위터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트위터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트위터 보실까요? 네, 또한 북한과 남한이 공동 하계 올림픽 개최를 2032년에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설명이 돼 있고 아주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아직 국무부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먼저 볼 수 있는 측면이었고요. 하지만 어떤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사실 외신들도 근데 지금 조인트 비드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신청하기로 했다는 거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함께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마 아니지만 저는 신청하면 만약에 우리가 같이 신청하면 그거는 평화의 올림픽과 돼서 뭐 개최권을 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하튼 지금 트럼프가 거 봐라. 내가 그동안에 좀 몰리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남과 북이 합의해냈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예. 네. 아마 이런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백악관 내에 이제 주류 강경 노선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계속 강경하게 봤던 관점들도 아마 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에게 힘이 실리면서 좀 더 다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토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톤을 세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늦게 나오면 사실상의 아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비평이 먼저 나와버리는 것보다 요 정도 울타리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적어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미국 언론의 태도라든지 어떤 여론의 동향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동안 뭐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주요 매체도 사실 관심도 크게 갖지 않고 보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왔는데 근데 지금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CNN이나 주요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점을 보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동창리 폐쇄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부분을 CNN의 지금 서울 특파원인 폴라 헨콕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부분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게 굉장히 의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막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헌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남북의 합의가 미국의 태도 변화와 또 북미의 어떤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중에 트위터 소식이 오면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푹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잠시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정상회담 상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AR 스튜디오에서 이하경 기자가 키워드 정리해봅니다.
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에서도 이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이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서명식과 함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이 된 곳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을 할 때만 내놓는 그런 숙소입니다. 이 최근에 보수 공사를 끝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묵었었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도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서에 서명을 한 건데 여길 택한 이유도 있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이 같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을 지켜본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이걸 이어가겠다는 뜻도 부여할 수가 있겠죠. 문 대통령도 이 공동 기자회견 때 평화와 번영의 열매 올가을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어제 첫 회담은 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있었죠. 이 장소가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사실 이 노동당 본부 청사보다는 우리에게도 이 부담이 적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상회담 키워드 이번에는 평양 시민 만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평양 대동강변에 올해 문을 연 아주 큰 규모의 식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석 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정 발표된 거를 좀 보시면은요, 이 문 대통령 내외와 이 공식 수행원들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싶다는 뜻을 우리가 북측에 전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성사가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 일행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여기에 참석할 건지 이 여부는 그때가 돼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곳은요, 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이 평양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위한 명소로 북한이 소위 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외부에서 온 고급 인사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자체가 이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인 메시지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정상회담 키워드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저녁에 북한의 집단 체조를 관람할 예정인데요. 이거 어떤 건지 엄진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드론 100여 대가 공중에 빛나는 조국을 새기며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력 갱생을 외칩니다. 카드 섹션은 웃고 있는 화동에서 대동강, 모란봉, 보통강을 나열하더니 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는 구호를 만듭니다. 공연장은 수천 명이 모였다 흩어지며 선에서 원으로, 다시 그림으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형이 날고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체조가 이어집니다. 용광물과 같은 거대한 무대 장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집단 체조극입니다. 최대 1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연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용은 대폭 수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줄이고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가 보다 많이 담깁니다. 분량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고 사회주의 우리 집, 승리의 길 등 체제를 찬양하는 분량을 많이 덜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반갑습니다나 아리랑 등 남측에 익숙한 선율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이 바뀐 만큼 제목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큰 틀 속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북한 주민 15만 명이 함께 관람하며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회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죠. 남측과 북측의 노래가 어울린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직접 보시죠.
자, 그러면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눈에 띕니다.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합의들도 담겼죠. 주요 내용을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 유치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합의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관련국가 전문가 참관 하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이후 북측의 조치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죠. 박경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폐쇄에 대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등 현재 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과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과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계속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진 통일외교부 기자도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먼저 네. 우리 평양 공동선언 다시 한번 좀 주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합의문을 남북이 각각 서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합의문을 들고 있는데요. 총 A4 용지 4장 분량입니다. 그리고 항으로 따지면 6개 항에 합의를 했고요. 이 각각이 주제를 담고 있어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완전히 군사적 적대 관계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했던 군사 분야의 이행 합의서를 채택해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고요.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는데 사실 군사 분야 같은 경우는 부속 문서로 아까 이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문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은 이 교류 협력을 증대한 부분인데 좀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일단 경제 협력 같은 경우는 아까 김 교수님도 그렇고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발표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이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올해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같은 경우는 남북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사전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식은 날짜만 정해지면 곧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도 명시를 하긴 했는데 조건이 달렸습니다. 어떤 현재의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해소가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환경협력, 산림 분야, 또 방역,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3번 항을 보면 인도적 문제 부분인데요.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이겠죠. 이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2008년도에 박왕자 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로 상설 면회소를 다시 한 번도 제대로 쓰지를 못한 채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개소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의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남북이 합의만 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황상 상봉장 같은 경우도 남북에 모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봄이 왔다 공연을 했는데요. 그게 3월이었거든요. 이제 가을에는 가을이 봄이 온다였어요. 봄이 온다요. 그리고 가을이 왔다를 하자 그랬죠. 그렇습니다. 봄이 온다. 그리고 이번에 가을이 왔다를 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가을의 한복판인 10월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평양예술단이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체육 분야에서도 큰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국제대회에 한반도기를 내건 남북 단일팀이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은 이 공동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년도 했고 꽤 시간도 지났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것이 합의가 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히 예, 국제사회도 예, 우리한테 개최권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죠. 매우 흥미롭다라고 표현했던 지점이고요. 이 밖에 14선언 다음 달 있는 11주년 행사와 또 3.1운동이 내년에 100주년을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동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부분인데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선언문에 담았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북한이 하는 선제 조치로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속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NN이나 다른 외신들이 이 북한이 이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핵실험장 폐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를 보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연구 폐기를 추진하겠다.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라는 거는?
종전선언 생각을 해야겠죠. 대북제재 있고 유엔화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ICBM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게 ICBM은 뭐 그동안에 많은 음모 이론이 있었잖아요. ICBM만 폐기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뭐 그런 일종의 음모론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걸 얘기하면서 6.12 싱가포르 한 다음에 저걸 얘기하면서 뭐냐 미국을 향한 위협을 끝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검증하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여론 조성에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협상을 위해서 남북미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 담겼고요. 마지막 6번 항은 좀 짧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서울을 딱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 가까운 시일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가까운 시일이라 함은 올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총 6개 항 A4 용지 4장으로 구성된 평양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못했습니다. 철도, 도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쪽은 사실 대북 제재하고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현실화 내지는 근데 철도 도로 연결 부분, 그러니까 현대화 관련 연결 부분은 그러니까 향후에 경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북 제재 사항이라는 걸로 단순히 연결시켜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뭔가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8.15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과감하게 얘기하신 게 철도공도체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 테이블을 두고 좀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15 경축사에도 순서를 정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연내 착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통일경제특구, 그 다음에 철도공동체가 나온다 이런 일련의 어떤 시간 테이블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대북제재라는 하나의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막혀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판문점선에서 이행을 하기로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저는 미국 국무부나 이제 미국 측에다가 상당 부분 경협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 양해를 좀 구하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7월 전에 이미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나오는 반응도 경협사무소와 관련돼서 물론 직접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북 제재라는 거는 안보리도 그렇고 미국의 독자제도 그렇고 정부 활동 자체를 규제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핵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북한의 어떤 수익 이런 것을 차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철도 도로 관련된 현대화가 그런 수익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한다면은 저는 이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사실은 비용 문제하고 크게 좀 연결을 지을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판문점 선언도 지금 비준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비용 문제도 많이 크잖아요. 국내 합의 같은 게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로 어제까지 러시아에서 이제 북측 분들과 이제 철도 또는 산림협력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이제 우리가 남북 경협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연결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이게 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확장해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일단 북측에서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우린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분야도 한번 이산가족 문제. 이것도 참 잘 됐습니다. 인도적인 협력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이가 너무 다들 드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되겠죠? 예, 나름대로 여기 합의됐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저는 좀 약간 합의문에 담겨져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등록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북측이 못 갖추고 있는 걸 좀 갖춘 쪽으로 우리가 좀 해봤으면 이번에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못 당기기 아쉽습니다. 네. 여기서 미국 반응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 쪽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관련해서도 나왔고요. 이재원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이재원 특파원 준비하고 계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반응 나왔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합의에 따라 핵 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관해서도 트위터에 또 언급을 했죠.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별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영웅들의 유해가 계속 미국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매우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참 우리 평양 정상회담이 이 정도까지 합의 내용을 이끌어낼 거라고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들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분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찬 후에 오후에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세한 소식은 오후에 다시 뉴스토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내려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